2번, 저기, 2장의 6번, 네, 볼 차례죠.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개성부터 한번 읽어보면, 드르크 다르샤나 샥디요르, 에까 아트마트, 아트마테 왔습니다. 아트마테, 에까 아트마테 왔습니다. 그죠? 드르크 다르샤나 샥디요르, 에까트마테와 아스미타. 예. 드르크라고 하면 드르크 하면 이제 보다라는 뜻이고 다르샤냐 하면 관찰이라는 뜻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보다와 관찰. 네. 샥디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샥디요호. 그 아, 보는 능력과 관찰 능력. 네, 에까 아트마테와 아트마타 이와 네. 하나의 본성과 같다. 아스미타. 자의식. 즉, 드르크, 보는 능력과 다르샤나 샥디, 관찰 능력이라는 두 가지 능력에 대하여 에까 아트마타, 하나의 본성과 이와 같다는 것이 아스미타, 자의식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능력은 포르샤의 것이고, 그죠? 네, 포르샤. 관찰 능력이란 거는 굿디의 능력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은 서로 완전 다른 거죠. 네. 보는 것과 관찰은 어디서 말미암은 거예요? 푸르쉐 보는 능력에서 말미암은 거예요. 네. 이 굿디의 거울과 같은 그런 본성이 푸르샤의 지성을 비춰줌으로써 마치 자신이 푸르샤인 양 어떤 지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관찰 이런 것들이 건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본성과 같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 거울인 붓띠가 예, 지각인 양 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제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자의식. 그러니까 붓띠에서 이제 아함가라 자의식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어보면, 그 구조에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어, 배경을 모르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변설에서 이렇게 그 흘러가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연결 지어보면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프라크리티에서 붓디와 암가라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돼 나가는지를 알면 여기서 하는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성은 그렇고,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것을 이게 하나 둘 세 문장 일단 김미애 선생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포르샤는 보는 능력을 가진 자, 붓디는 관찰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본성을 가지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자의식의 번뇌라고 말한다. 영원히 나뉘고 있고 영원히 섞이지 않는 향수하는 자와 향수 대상의 능력에 대하여 무차별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향수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성을 회복할 때 그 둘에게는 비로소 독존이 있다. 어떻게 향수가 가능한가? 자, 여기서 향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향수는 이 원어가 보가입니다. 보가. 예, 보가, 요게 이제 향수라는 말인데, 이 향수는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어, 뭐라 해야 되나? 대상을 즐긴다, 향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향수는. 예, 경험 대상을, 예, 즐긴다, 향유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보가 향수입니다. 그래서 음, 향수하는 자는 향수하는 자는 뭐겠어요? 포르샤가 되는 거죠. 그죠? 향수 대상은 예, 붓디 이하의 전변물. 그래서 예, 여기서 영원히 나누어 있고 영원히 섞이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원 체계니까 이원 체계니까 포르샤와 붓디 아빠와 엄마는 예, 영원히 분리돼 있어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전변에서 아무리 다시 환물로 거슬러 올라가도 결국에는 예, 프라크리띠로 들어가는 귀결되는 거고 프라크리띠는 포르샤와는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프라크리띠와 이 전혀 다른 예, 포르샤와 이 전혀 다른 프라크리띠와의 접점은 붓띠에 있는 거예요. 붓띠. 물론 포르샤가 어떤 뭐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붓띠에 비춰지는 거죠. 붓띠가 거울과 같은 상태니까 거기에 포르샤가 비춰지면서 마치 결합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거울로 비췄다고 해서 거울하고 대상이 서로 딱 붙어 있는 건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수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향수는 경험이라는 뜻이고요. 예. 어, 그러니까 무차별에 도달한 것과 같은 상태. 이것이 아까 거울에 비춰진 포르샤 이런 것을 표현한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나 본성을 회복할 때, 자, 본성이란 건 뭐예요? 본성. 여기서 본성은 보는 자로서의 보는 능력, 보는 자의 보는 능력. 이거를 회복하면 예, 독존이 있다. 분리되는 거죠.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리가 되는 거다. 예. 자,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향수가 가능한가? 이거는 서로 완전 다른 존재인데, 그러면 뿌르샤와 예, 프라크리티의 전변물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떻게 그런 뿌르샤가 프라크리티의 전변물들을 예, 경험하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제 붓디의 어떤 사뜨화성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게 되는 건데 밑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상, 기질, 지식 등으로 인해 붓디와는 구별되는 최고의 포르샤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자는 미망을 통해 거기에서 자아인 붓디를 만들 것이다. 형상, 기질, 지식. 자, 형상, 기질, 지식.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관념의 작용들, 관념이 여기에 깃들어 있고, 그죠? 예. 어떤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죠? 예. 그런 관찰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르샤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 붓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붓디. 근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붓디와 포르샤를 동일시하는 점에서 예, 자아인 붓디를 만들어내는 거다. 거짓 자아인 거죠. 거짓 자아. 예, 진짜 참자아는 포르샤인데 예, 마치 붓디가 자아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전변설
이언론 전변서를 이해해야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6은 예,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자, 2.7을 보면 2.7. 자, 수카 아누샤이 라가하. 예, 수카 아누샤이 라가하. 예. 어, 라가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욕망. 욕망은 수카, 즐거움에 아누샤이, 의존하는 거다. 매달려 있는 것이다. 예, 욕망은 즐거움에 매달려 있는 것. 즉, 즐거움을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예, 끝이 없겠죠. 끝이. 예, 그런 내용이 아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 문장 딱 있네요. 예. 자, 즐거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즐거운 기억과 같은 이전의 것인 예, 즐거움에 대하여 이게 이제 좀 표현이 제가 아마 이 줄을 그어놓은 거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아마 다시 검토하라고 제가 그 줄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이전의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을 가졌던 그 이전의 기억, 그걸 통해서 또 그 즐거움에 대해서 예, 어, 더 원하고 갈망하고 안달하고 하는 것이 예, 욕망이다. 예,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욕망은 이제 이 말대로 하면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예, 어, 이 감각적인 것들, 이 감각적인 것들은 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비설신, 예, 아니 비설 신에 해당되는 사실 아니 비설신으로 얻는 것들이 다 예, 대상에 대한 어떤 감각 경험들이잖아요. 그죠? 예, 인간의 경험에 다죠, 이게 사실은. 아니 비설신. 그죠? 단초가 되는. 어, 여기에서, 음, 호불호도 생기는 거고. 그죠? 예. 어떤 가치 판단도 여기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예. 음, 어쩌면 이 아니비설신 이 감각 경험을 중시하고 여기에서 좀 더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기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장사 같은 거 여기에 기대고 있는 거죠. 다 돈이에요, 이게 다. 그죠? 더 좋은 걸 보려고 하고, 그죠? 더 좋은 냄새, 더 좋은 맛, 더 좋은 소리, 더 좋은 감촉,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돈이잖아요. 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돈이란 거는 어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여기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충족되지는 못한다. 충족되지 못해. 어, 모리스는 알면서도 그걸 수위 내려놓거나 포기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런 감각적인 욕망에 기대어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사회에서도 평가해 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다 이렇게 탓하자기보다는 어쨌든 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다. 감각적인. 그러니까, 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다 옛날에 제가 써놓은 글들인데, 그 블로그에다 제가 좀 하나씩 다시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네.
지금 제 블로그에 글이 거의 뭐 한 500개 정도 지금 되는데, 그동안 제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글을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좀 다시 올려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음, 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만, 그냥, 뭐, 그게 당연히 세상 돌아가는 이치지, 원리이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버려 둔다면,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한계사항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한계사항. 어떤 지점에서든 한계사항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기대서 돈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추구를 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한계상이 오는 거예요. 그 한계상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네.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걸 이제 뛰어넘는 부분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수련,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예 이걸 이제 다 내려놓고 살자 그러면 진짜 뭐 머리 깎고 출가라도 해야지 될 판이겠지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 여기에 대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종국에는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 뭐 다 한 번에 이제 다 없애고 뭐 다 취하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더라도 그건 다 개개인별로 좀 다른 거니까 상황도 좀 다르고 갑자기 뭐 다 그만두고 뭐 하라고 한다고 안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것을 알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바꿔 나가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자, 뭐, 자꾸 얘기해봐야 뭐, 이렇게 약간 잔소리가 지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2.8을 또 읽어보면, 자, 이제 완전 또 반대말이에요. 두카누샤이. 두카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두카. 네. 수카, 두카. 즐거움과 고통. 반대말이에요. 네, 두카. 두카, 아누샤이. 고통에 대해서 아누샤이, 의존하는 것. 매달려 있는 것은 드웨샤, 혐오이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네, 그것이 혐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 같이도 들리는데, 고통스러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죠? 네, 어째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이 인도 철학의, 인도 사상, 인도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어, 인식은 살, 삶은 고통이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생, 즉, 고라는 말이 있어요. 생, 즉, 고. 사는 게 고통. 이런 개념이 있어요. 생, 즉, 고. 이걸 이제 좀, 그 뭐야, 허무주의라고 판단하면 좀 잘못된 건데, 허무주의라고 좀 판단하면 좀 잘못된 거고, 어, 생이 고통이라는 사항을 뼈저리게
꼭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살면 살수록 생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어 다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사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한편으로는 아 빨리 좀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철없이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 빨리 좀 어른 되었던지 뭐 아 빨리 좀 집에서 벗어나서 네.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철없이 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뭐 나이를 먹고 점점 이제 자기를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이제 상황에 계속 이렇게 놓이게 되면 아 그때가 내가 참 좋았을 때구나. 네. 참 철이 없었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네.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고 네. 사는 게 진짜 고통스럽고 네. 그런 어, 현실에 좀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어, 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고통의 인식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처해진 현실을 또 다른 이렇게 극복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해탈을 하는 거지. 예. 그죠? 그래서 어, 이건 꼭 필요한 또 개념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고통의 기억과 같은 이전의 것인 고통에 대하여 또는 그 고통의 수단에 대하여 화나고 격분하고 부숴버리고 분노하는 것이 혐오이다. 이 부분은 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거 있어요. 앞에 것도 그렇고. 예. 의미는 뭐, 하는데 말 표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혐오인 거예요. 혐오. 네. 어, 그러니까 고통이 인식되더라도 아, 이게 고통이구나.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이렇게 근원을 따져나가고 아,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괴리감에서 이 고통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우리 전 시간에 뭐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인 것으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고통이 왜 발생하냐면 고통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불교든 그냥 다른 인도 사상이든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비디아입니다. 아비디아. 무지, 무지. 다 무지에서 출발하는. 근데 이제 각 철학마다 그 무지를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좀 다르죠. 어, 요가에서는 그거죠. 어, 이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원. 그러니까 이 붓띠인데, 그죠? 붓띠가 자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붓띠는 아빠를 비춰준 거울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포르쉐에 대한 무지 같은 거지. 이원에 대한 무지.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론론에서는 네, 우주적 원리와 네, 개별적 자아가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인 거지. 그게 원래 같은 건데. 그래서
범아이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네,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불교는 뭐냐면요. 불교는 그런 네, 자아라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지예요.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조는 같다. 구조는. 근데 뭘 무지라고 하느냐? 이제 거기에서 각 철학의 차별성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런 고통에서, 말미암아 가지고, 혐오라는 게 생기면, 혐오는, 고통은 현실에 대한 인식인데, 드웨샤 혐오는 뭐예요? 혐오는 이미 어떤, 어, 감정이나, 그죠? 감정 또는 어떤 가치 판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나아간 거죠. 혐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혐오 이렇게 가버리면 네, 이제 그 혐오 자체가 다시 새로운 고통이나 뭔가를 또 낳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참 더 나가버린 거지. 혐오라는 것은. 예, 뭐 그런 것들인 겁니다. 자, 그다음 2.9를 보면 예, 2.9는 스와라사 와히 비두쇼 비 따타 루도 비니 베샤하 좀 길기도 하고 자 스와라사 와히 비두쇼 비 따타 루도 비니 베샤하 이거는 어 애착은 아비니베샤 애착은 스와라사 와히 본성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본성에 따라 흘러가는 것. 예. 위, 위두쇼삐. 위두샤는 현자이거든요. 예. 현자 또한, 또는 현자임에도 불구하고, 따타. 그와 같이 루다하. 올라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 애착에 올라타서, 애착이라는, 호랑이에 올라타서 매달리고 있는 건가. 현자도. 쉽사리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애착이라는 것은 본성에 따라 흘러가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본성은 스와 라사를 지금 번역한 건데, 라사는 맛이라는 것이거든요. 맛. 원래 기본 의미가. 스와는 자기 자신이란 뜻이고, 네. 스와 라사는 자기 입맛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더, 어,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모르겠어요. 자기 입맛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자기 입맛.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어 되게 좀 후천적인 것도 있고요. 좀 선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건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싶은 것도 있고요. 그래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호 같은 거. 내가 타고나서 내가 타고난 바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 네. 그러니까 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도 좀 다른 거고, 그죠? 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황도 좀 다르고, 좋아하는 어떤 타입, 사람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내가 뭐 예전에 어떤 것을 했는데 그때 되게 그 기억이 좋다. 좋은 기억이었다. 그래서 좋아할 수도 있고, 그때 되게 별로였다.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어, 개연성이 딱 분명해가지고, 알기 쉬운 것들도 있는 반면에, 도대체, 뭐, 좋아한다라는 것,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파악해서 알고는 있지만, 왜 내가 그걸 좋아하고 내가 왜 싫어하게 된 건지, 무엇이 그 출발점인지를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예,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도 있어. 어, 뭐, 인도 사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이전 생의 어떤 영역으로 그걸 확장시켜서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네. 그게 아니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사실 분명히 또 있긴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물려준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설명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또 안 들어맞고 그냥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에 내가 애착하고, 그죠? 그 애착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어, 통제되지 않고 이리저리 달려나가는 뭔가 멧돼지나 이런 네, 헛불소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매달려 있는 거야. 네, 내 삶이. 그러니까 갈팡질팡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떨어질지도 모르고. 네. 근데 그런 거에 내가 매달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현다, 현명한 자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 요즘,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그런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냥 일반 우리 범부들이 생각할 때도 도대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요즘에 넘쳐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 말이 정말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보면 다들 뭔가에 애착을 하고 있는. 자, 그래서 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 자, 여기 화면에 있는 것 전체들을 한번 저기 박재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나는 없어지게 되지 말지어다. 나는 존재하기를 이라고 하여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있어서 이러한 아트만에 대한 희구는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죽음의 본성을 경험해 보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아트만에 대한 희구는 없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생의 경험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애착은 단지 태어난 것일 뿐인 벌레들에게조차도 본성에 따라 흘러가는 번뇌로 직접 지각, 추리, 성언량을 통해서도 파악되지 않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단멸론의 성격을 지녀 그것이 전생에 경험한 죽음의 고통이라고 추측하게끔 한다. 교수님 위로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번뇌는 극히 우둔한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처음과 끝을 이해하는 현자들조차도 올라타는 것이다. 네. 어,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죽는 걸 다 싫어하는데 왜 죽는 걸 싫어할까요? 죽어보지도 않아놓고 죽으면 어떤 멋진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죠? 예. 근데 죽는 걸 다들 무서워하고 싫어하죠. 예. 그 죽어본 적은 없잖아. 아,
죽어본 적은 없는데 죽는 걸 싫어해요. 그죠? 네. 어,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생에 죽어봤으니까 죽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아, 왜 죽는 걸 싫어하냐면, 이런 업과 윤회, 이 시스템으로 얘기를 해보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다시. 다시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니냐 싶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고통을 다시 남자로 얘기해보면,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되고. 또 다시 가야 되는 거야. 이등병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예. 군대 갔다 왔는데, 뭐, 다시 뭐, 장군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또 한번 해볼 수도 있겠는데, 다시 이등병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고3 졸업하고 다 대학 갔는데, 고3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예.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음, 월세 살다가 전세, 내 집 마련까지 했는데, 다시 월세 사는다는, 그,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건 거예요. 죽는다는 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이런 애착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애착이 아무리 커봐야,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정해져 있는 일이란 건 없는데, 딱 한 가지 정해져 있는 게 있다는 거 했잖아요. 그죠? 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딱 정해져 있어.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애착을 해봐야 결론은 죽음이잖아요. 죽고 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애착은 올라타봐야 좋을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단멸론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좀 이걸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 벌레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벌레들처럼. 동물처럼.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벌레들은 왜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 했잖아요. 본능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들도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또 현실적으로 안 그럴 수는 없죠. 안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의 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왜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지? 라고 하는 고민이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다운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예, 아마 나중에 이제 점점 그런 것들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될 거예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회라는 게 이제 점점 인간 존재만 이 사는 곳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조만간 올 거예요. 조만간. 그랬을 때, 어,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존재들이니까,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밤에 지금 이런 거 밥 먹고 살 거고 이런 거, 뭐, 이거 뭐하러 공부해요, 이것을. 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안 해도. 아니요. 근데 이걸 지금
이 밤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말하자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비이성적인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뭘 이성적이다 아니다 하는 거가 차이가 나겠지만 자,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생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고 있는 한 예,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이러한 훈습은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있어서 죽음의 고통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공통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전생에 죽음의 고통을 겪어봤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작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죽지 않으려고. 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고 살고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 기억에서 없어지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삶에 대한 집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예. 내가 지금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놓으면, 그런 나로 계속 기억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영원히 살려고, 그게 영원히 사는, 뭐,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 죽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는 행동이라고 할까 뭐 집착을 보이는 바가 예를 들면 나 지금 돈이 다다. 근데 돈이 없으면 죽음이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삶에 애착을 가진다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딱 생물학적인 어떤 죽음, 그다음에 그 생물학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 여기 온갖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죠. 각각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음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이제 고통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자, 여기가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음, 자, 요거 10번. 자, 10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때 프라티 프라사와 헤야하 쑥슈마하. 네. 쑥슈마는 미세하다는 뜻이에요. 미세. 쑥슈마, 미세. 그래서 요건 지금 복수로 돼 있는데, 복수형으로 돼 있는데, 미세한 것들이다. 미세한 것들은 네. 프라티 프라사와 프라티 프라사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 프라티 프라사와가 한몰이라는 단어예요. 한몰. 그 전개에 있었잖아요. 전개, 전변, 파리나마. 좀 파리나마의 반대말. 이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프라크리티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그거를 프라티 프라사와라고 합니다. 프라티 프라사와. 네. 네, 거기에서 떠나가는 거. 때 프라티 프라사와 헤야하 숙슈마하. 그 미세한 것들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의해 떠나는 것이다. 네. 요게 10번의 계속 내용이고, 어, 자, 요가 행자의 영향력을 다한 마음이 사라질 때, 그 다섯 가지 번뇌들은 타버린 종자와 같이 바로 그것, 즉, 영향력을 다한 마음과 함께 소멸한다. 예.
그러나 종자의 상태로 도달하여 머무를 때는 땡땡땡땡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요가 이제 이 해설 바샤는 이런 문장들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요가수트라의 그 개송하고 이 이제 부하샤 이 설명 주석하고 내용이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이어지게 이렇게 이런 문장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연결 이렇게 시켜놔가지고 그런 게 이제 특징적인 건데 그러니까 요가 행자의 영향력을 요가 행자의 영향력을 다한 마음 네. 요게 없어지게 됐을 때 즉 타버린 종자처럼 돼서 더 이상 어떤 고통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그죠? 예,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종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예. 라고 하면서 이제 11번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드렸네요. 여기까지만 해서 드렸네. 음, 내용을 한번 보고 11번. 여기까지 받았죠? 맞죠? 네. 그래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런 작용들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제 뭐 없애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뭐. 좀 일찍 끝냅시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예. 오늘 좀 일찍 끝내고, 다음 주에 조금 많이 보도록 합시다. 11번, 12번 좀 기네요. 13번이 엄청 기네요. 아, 13번이 엄청 길다. 그러면 좀 그러네. 아니면 좀 더 합시다. 13번이 너무 길다. 13번, 네. 어, 잘못하면 2주 정도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너무 길어서. 12번, 11, 12번은 오늘 맞아 읽는 게 좋겠네. 잠깐만요. 이것을 지금 좀 드릴게요. 방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12번. 좀 보시고, 잠깐만요. 아,
보이나요? 네. 어, 자, 12번을 보면 12번. 자, 클레샤 몰라하 까르마샤요 드르시다 잔마 베다니아하. 예, 이렇게 돼 있는데 클레샤 몰라하. 어, 근원이 번뇌인 까르마샤야하. 잠재업은 예, 잠재업은 들으시다 들으시다 일어난 것과 일어나지 않은 잠마 생에서 예, 베다니아하 경험되어야만 할 것이다. 자,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근원이 번뇌인 잠재업. 자, 잠재업은 어, 이전에 발생되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을 이어서 건너온 이전 생에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계속 상속된 업 같은 것들이 이 잠재업이에요.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어난 생, 일어난 생은 전생과 현생이 되겠죠. 이미 일어난 생. 교수님, 근데 11번 저희 11번도 안 했나? 아까 방금 10번까지 아까 했나? 네네 10번까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11번이 또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요 파일을 다시 드려야 되겠다. 11, 12. 제가 왜 이렇게 했지? 다시 이거 지울 수가 있나? 다시 올려놓을게요. 음, 이것도 다시. 음. 자, 다시. 자, 봅시다. 자, 디아나, 헤야스, 따드, 브루타 야하. 네, 이렇게 돼 있고, 따드 브루타 야하. 그것의 작용들은, 디아나, 명상에 의해 해야하 떠나는 것이다. 네, 번뇌의 작용들은 명상에 의해 떠나는 것이다. 자, 요거를, 김민쌤 한번 읽어봐 주세요. 행위 요가를 통해 약화되고 있는 번뇌의 거친 작용들은 미세하게 될 때까지 타버린 종자와 같을 때까지 축적한 명상을 통해 없애야만 할 것이다.
옷에 거친 먼지를 먼저 털어내고 미세한 먼지를 세심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과 같이 번뇌에 거친 작용들은 매우 작은 장애지만 미세한 작용들은 큰 장애이다. 네. 어, 되게 좋은 말인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설명했던 그런, 왜, 어, 이 집중을 하고 어떤 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집중을 하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점점 그 대상이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장에서 이렇게 읽었듯이 선매도 이 거친 것을 대상하는 것에서 점점 미세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산매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 이 큰 덩어리의 것들은 금세금세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비유를 했잖아요. 지금 먼지의 비유를 했잖아요. 옷에 묻은 먼지는 크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 먼저 제거를 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것들은, 정 안 되면 이제 세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털어내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큰 것들은 별로 걱정이 안 돼. 털어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미세하게 알알이 박혀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잘 제거되지도 않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깊이 박혀가지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나한테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11번 개송에서는 지금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또 들면서. 그래서, 어, 보는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떠한 수련을 하면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해야지만 없어지는 게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디아나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선정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어떤 것에 있다라고 딱 그, 어, 이렇게 한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한테 맞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개개인별로. 좀 동적인 것이 맞는 경우도 있고, 좀 정적인 게 맞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또는 그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을 네, 또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그거야말로 자기의 어떤 그 성향,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적절한 방법은 자기가 찾아서 파악해서 찾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의 문제는 아니고, 예, 그 구조상 그런 방법을 통해서 먼저 미세한 것부터 접근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 거친 것부터 큰 것부터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쉽게 도달할 수가 있고 쉽사리 쉽사리 떨어낼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미세한 것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호흡이나 뭐 명상이나 어떤 좌법이나 이런 것들도 예, 깊이를 더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깊이를. 어, 설명으로 듣고 말로 들었던 것들이 처음에는 와 닿지가 않고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직접 하다 보면 아, 그때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또 더 재밌는 것은, 아,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그때 그건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그거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점 더 깊은 곳이 있고 더 깊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이라갸와 아비아사인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기고만장해서 이거였구나. 내가 이제 뭔가 좀 알아냈다고 이렇게 했지만, 네, 그보다 더 높은 차원, 깊은 차원이 또 줄줄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욕을 발휘해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어찌됐든, 네, 거친 것들에서 시작해서 점점 미세한 것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 22번, 아까 읽은 것처럼, 예, 이 잠재업은, 예, 일어난 생, 즉, 전생과 현생, 그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생, 내생이 되겠죠. 에서 경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재업이란 것은 관찰을 통해서 이것을 떨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생, 현생, 내생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인 거예요. 계속해서, 네,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한테 영향력을 미쳐. 이 영향력이 나라는 개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잠재업이라는 것이 내 개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나도 모르는 내가 왜 이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할까.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잠재업으로부터 비롯된 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앞서 말했던 그것이,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네. 자, 그런 점이고, 자, 여기도 한번 여기까지 여기 세 개를 한번 김민 선생님 방금 읽으셨나요? 네. 박재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중에서 선과 악의 잠재력은 애욕, 탐욕, 망상, 분노로부터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일어난 생에서 경험되어야만 할 것과 일어나지 않은 생에서 경험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중에서 강한 해탈의 열망으로 주문, 고행, 산매를 통해 성취하거나 또는 이슈와라 신들이나 위대한 선인들의 권능에 대한 숭배를 통해 완성되어 즉시 결과를 낳는 것이 선의 잠재력이다. 네. 어, 이 선악이라는 개념은요, 선악이라는 개념은 이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어에 해당되는 거는 뿌냐, 아뿌냐인데, 뿌냐, 아뿌냐. 네. 뿌냐가 이제 선, 아뿌냐가 악이라는 뜻인데, 어, 여기서 좀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보면, 주문, 보행, 산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또는 이슈아라나 신들 또는 선인에 의해서, 예, 완성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진 어떤 이 결과물. 그러니까, 어, 이런 것을 이제 선의 잠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던, 이것도 업이에요, 업. 그러니까, 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하든 악하든 다 떨어내야 될 거긴 해요. 다 떨어내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즉시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건 좋은 거야. 빠른 업이잖아요. 빠른 업. 네, 빠른 업들은 생겨서 빨리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갓 이제 좀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업들은 선한 업들은 이런 주문 고행 선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선한 업들은 다른 악한 업들을 같이 끌고 나가는 같이. 그러니까 약간 세제 같은 거지, 세제. 이 옷에 묻어 있는 때를 말하자면 이렇게 묶어서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왜 명상이나 이게 그 당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중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막 떠오르는 것들이 생기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번뇌 같은 것들이 막 떠오른다 했잖아. 그랬을 때 그거를 다시 관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감정을 다시 일으키고 하지 말고 그걸 그냥 바라보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이런 선의 잠재력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약간 이제 그런 악의 잠재력 같은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 같이 가져가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것이 좀 어, 선이란 거지. 뭔가 이게 나한테 그러니까 어, 내 세속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악의 구분은 그 가치 기준이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지금 여기로 얘기해 보면 이걸 얼마나 업을 빠르게 없애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 판단으로서의 선악의 개념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음, 애욕, 탐욕, 망상,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이 업의 이 잠재업의 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욕, 탐욕, 망상, 분노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개송에서 그 뭐였죠? 어, 고통, 즐거움 이런 차원하고 지금 다른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 고통이랑 즐거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 아까 혐오 그죠? 네, 예. 혐오랑 아까 뭐였죠? 즐거움에 아까 집착하는 거 욕망 그죠? 즐거움에 매달리는 게 욕망 그죠? 고통에 매달려 있는 게 혐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욕망과 혐오에서 이건 또 한 걸음 더 나간 것 같아.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애욕, 탐욕, 망상, 분노, 그죠? 네. 그렇게 욕망과 혐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말 이런 것들은 좀 감정 같은 것들, 네. 이런 거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업이란 게 생겨나고 그것들이 아주 미세한 먼지나 때로 말하자면 내 생명이라는 옷에 예, 묻어가지고 털어 나가지가 않고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서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주문, 고행, 삼매 또는 신이나 선인들에 대한 어떤 어, 헌신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수행. 그렇죠? 수행에 의해서 말하자면 떨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어, 요거가 다네요. 자, 요만큼은
자, 김미애 선생님 마저 한번 다 읽어볼까요? 마찬가지로 강한 번뇌를 통해 두려워하거나 병들어 있거나 비참한 자들에게 있어서 또는 신뢰를 얻은 자들에게 또는 권능을 지닌 자들에게 또는 고행자들에게 반복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악의 잠재업이며 이 역시 즉시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모습의 난디슈아라가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버리고 신으로 성숙된 것과 같다. 또한 마찬가지로 신들의 우두머리인 나우샤가 자신의 변화를 잃어버리고 축생으로 변한 것과 같다. 그 중에서 지옥의 거주자들에게 일어난 생에서 경험되어야만 할 잠재업은 없다. 또한 번뇌를 파괴한 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생에서 경험되어야만 할 잠재업은 없다. 네. 어, 이제 악의 잠재업이라는 것은, 그죠? 강한 번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악의 잠재업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또, 네, 내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고,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고, 이게 이제, 어,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읽을 때, 제가 이걸 다 찾아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몇 년 전의 일이라 가지고. 난디슈아라는, 난디슈아라는 아마 제 기억에, 여기 지금 어린아이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 모습. 어, 벌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뭐 윤회전생하게 이렇게 되었었을 거예요. 난디슈아라가. 근데 거기서 선행을 계속 이제 선업을 쌓은 거야. 선업을. 그래서 네, 오히려 신이 이제 다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용서받고 신이 됐다라는 그런 아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나후샤는 원래는 이게 신 중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신이었는데 그때 뭘 했다고 했더라? 뭘 하여튼 좀 뭘 탐했어.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누구의 뭐 아내를 탐했다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뭔가 좀 그런 저기를 하면서 네, 오히려 신의 지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 축생이 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 이 프라나 같은 그런 이제 문헌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 문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그냥 인용해 와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보면 마지막을 보면 지옥의 거주자들에게 일어난 생에서 경험되어야만 할 잠재은 없다. 예. 그다음에 번뇌를 파괴한 자들에게 예, 일어나지 않은 생에서 경험돼야 할 잠재은 없다. 이 말은 번뇌를 파괴한 자들은 더 이상 윤회를 안 하는 거지. 윤회 선생을 안 하니까 일어나지 않는 생, 즉 내 생에 태어나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경험할 업이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바로 위에 거는 네. 지옥의 거주자들한테는 일어난 생에서 경험되어야 할 잠재업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 더 이상 더 이상 그냥 지옥에서 계속 있는다는 얘기 같아요. 저희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일어난 생은 이제 저거잖아요. 전생이랑 현생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생 현생에서 이제 이렇게 전생 현생이 일어나지가 않고 계속 어 새로운 저기가 없는 거지 생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다 뭐 그런 예를 들어서 한 얘기들인 거고, 이게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지금
그, 음, 앞에 거, 요 11번 내용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업을 자꾸 없애는 걸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수행이란 거는 이 업을 제거하는 더 작업 같은 거다. 그래서 거친 것부터 미세한 것으로. 그러니까 옷에 있는 큰 먼지를 먼저 털어내고 작은 먼지나 때를 제거하듯이 그렇게 예,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이렇게 예, 진행돼야지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이것을 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업과 악업, 이것도 지금 선업은 죠? 다른 업들을 같이 털어낼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업들. 그죠? 물론 그 업들도 없어져야지 되는 거야. 그냥 머무르 있으면 안 돼. 같이 사라져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일어나겠지? 이런 세속적인 어떤, 이, 뭐랄까, 인과관계, 이런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원만큼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500원만큼 결과를 받겠지? 이런 기대 같은 것은 오히려 또 그런 기대를 하게 되면 그게 애욕, 탐욕, 망상, 분노가 되는 거야. 네. 그게 악업이 되는 거지. 네.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다른 업들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업들. 그리고 악업이란 것은 번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애욕, 탐욕, 망상, 분노 이런 걸로부터 생기는 이런 업들. 네. 그래서 이런 업들은 그죠?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 신을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로도 만들기도 하는 그 잠재업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12번까지였나요? 여기까지 읽고 13번이 지금 제가 아까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요. 13번이.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음 주에 읽어보고, 어, 최대한 다음 주에 다 끝내는 걸로 한번 해보고, 네. 하여튼 한 주는 다, 그 13번 읽는데 다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어떤 이론적인 측면 내용,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요가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라고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 설명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지금 연계해서 이걸 생각하셔야지 이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어, 그냥 말 뜻은 알겠는데, 이게 뭘 정확하게 의미하는지는 알쏭달쏭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글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게 되는 거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네,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